정보 왜곡은 권력의 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보 왜곡이 중증 상태입니다. 엑스포의 예고된 패배, 대통령만 몰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번번이 오염된 정보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의 신부, 궁궐의 담장 안이 문제입니다. 저는 용산의 구중심처에서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 가려내고 정말로 인물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도, 국정도, 나라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 시간은 허민의 정치 카페 읽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일보 지면에 격추에 한 번씩 화요일에 허민의 정치 카페라고 하는 글을 한 개면씩 싣고 있습니다. 마침 화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 허민의 정치 카페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과 정보 왜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보 왜곡이 중증 상태입니다. 엑스포의 예고된 패배, 대통령만 몰랐습니다. 엑스포뿐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 번번이 오염된 정보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거짓 뉴스를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대로 간다면 저는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 왜곡은 권력의 암입니다. 이것이 국정의 파탄을 부르고 나라를 절단시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보 왜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문책하고 저는 보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문화일보 지면에 제가 쓴 허민의 정치 카페 주요한 대목을 조목조목 대목대목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엑스포 유치국 선정을 위한 표결 11월 29일이었죠. 이 표결이 이루어지기 6일 전 기자는 주요 여권 관계자 A씨와 만났다.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이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표결 전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우디가 공개 지지 성명을 받아낸 회원국 수는 122개국, 투표 결과 그중 119개국이 실제 사우디에 표를 던졌다. 일부 회원국이 투표에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 지지 국가 현황은 수미일관,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얘기죠. 수미일관했다. 그만큼 예측 가능한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대통령만 몰랐다. 윤 대통령은 투표 당일까지도 승리 가능성에 기대를 가졌다. 1차 투표에서 부산을 지지하겠다고 한 국가가 50개국을 넘을 것이라는 허위 정보, 1차에서 결판이 안 날 것인 만큼 2차 투표로 갈 것이라고 하는 왜곡 정보, 1차 투표 때엔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나 리야드를 찍은, 리야드는 사우디죠. 리야드를 찍은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다수가 2차에서는 부산을 찍을 것이라고 하는 조작 정보가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자, 제가 허위 정보, 왜곡 정보, 그리고 조작 정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malinformation, disinformation, 그리고 misinformation 등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misinformation 이걸 다 합해서 그 총칭을 polluted information, 즉 오염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짜 뉴스의 소스가 되는 정보들입니다. 다시 자료를, 허민의 정치 카페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과 현장에서 일찌감치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갔지만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만 가면 흐지부지 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문제없다.
없다는 보고가 진행됐고 윤심이 실리면서 선거판이 대선처럼 커졌다. 투표일 10여일 전부터는 두 자릿수대의 패배를 점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돌았는데 다 묵살됐다. 어디서 묵살한 거죠?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의 눈, 귀를 가리고 선거에 올인한 결과는 17%포인트 차의 참패였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보고가 생산될까? 용산 참모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선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 때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 말 대꾸하지 말라, 되묻지 말라, 반론 펴지 말라, 긴 설명하지 말라, 문제 제기하지 말라. 한마디로 짧게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이 싫어할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심기보자 속에서 팩트와 진실 대신에 뭐가 주입됩니까? 첫 번째, 잘 되어간다. 두 번째, 여론이 좋다. 세 번째, 별 문제 없다. 이런 가짜 뉴스가 주입이 됩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잘 되고 있다. 여론이 좋다. 문제 없다면서 혁신 없이도 여당이 승리할 것처럼 윗선에 대한 정보 왜곡을 계속한다면 집권당과 여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정보 왜곡을 권력의 암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말하자면 국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가로막으니까요. 다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정보 생산자와 그 최종 소비자인 대통령의 마지막 연결고리는 비서실장, 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 크리스 위플, 언론인이기도 한데요. 작가 겸 언론인 크리스 위플은 역대 비서실장들을 인터뷰해 책을 엮어냈습니다.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책인데,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뉴스와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대통령의 쓴소리를 하는 비서실장을 별칭으로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서실장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실장의 역할의 전범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되는 제임스 베이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말하자면 정치인인데, 이 제임스 베이커의 표현을 빌리면 예스맨이 아닌 노맨이 되는 것이다. 비서실장을 게이트키퍼라 부르는 이유다. 제가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조 광해군입니다. 즉위 원년 과거 시험에서 책문이라고 하는 거는 왕조 시대 때 과거 시험에서 임금이 직접 내리는 시문입니다. 시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험을 치도록 문제를 낸다. 이게 시문인데, 자, 책문을 내렸다. 광해가요. 과거 시험에서 나라가 처한 위기를 구제하려면, 이게 이제 시문의 제목입니다. 문과 대과에 응시한 조연이 썼어요. 도끼에 맞아 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니 위기는 궁궐의 담장 안에 있습니다. 김태환 씨가 쓴 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결국 권력의 신부, 궁궐의 담장 안이 문제입니다. 저는 용산의 구중심처에서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 가려내고 정말로 인물과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도 국정도 나라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서실장 등 정보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자를 문책하고 용산의 보고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